네, 손동원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강의가 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조금, 특이 사항이 발생했는데, 오늘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란 이 과목에 대해서 좀 개요를, 영상으로 좀 소개하고, 또 지금 첫 번째 주제 책임 엑싯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짚어나갈 것이 기본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이 벤처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책임 엑싯을 위해서. 근데 이걸 먼저 한번 잠깐 봐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 학기 우선 다룰 주제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책임 엑싯, responsible exit이라는 거고, 이 주제는 우선 사회적 기업 임팩트 투자 이런 개념들이 지금 이제 학습과 이해가 돼야 되고, 거기에 엑싯이라는 기업을 하는데 투자자나 창업자는 엑싯을 한다. 투자 회수, 무언가 빠져나올 수 있는 통로, 보통 다 사회적 기업 아닌 일반 스타트업은 다 엑싯에 대한 생각이 있죠.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엑싯에 대한 얘기도 좀 더 우리 그 벤처 생태계에서 확인이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투자자들도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투자라는 것이 성립하지도 않거니와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인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특징에 의해서 책임 엑싯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주자로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지금 스타트업의 기업가 정신에 해당되는 생태계 이해, 거기다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그 다음에 투자, 그러니까 소셜 임팩트가 되는 투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게 책임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게 기업가 정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과목 이름에 있듯이 기업가 정신과 혁신인데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립, 정확한 이해, 남과 다른 이해, 두루뭉실하게 이해하는 거 이런 거 다 우리 지금 과목을 들어오고 이 과목을 최소한 이수하는 과정과 결과에서는 남과 다른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기업가 정신이 좋구나, 뭐 도전 의식이구나, 뭐 혁신하는 거구나 이런 정도 수준에서의 대화와 생각에서는 좀 깊어져야 되겠고 조금 더 폭넓은 이해와 깊이를 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앞으로 더 나눌 것인데 기업이 지금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 이 기업가 정신에서도 좀 중요한 과제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2세, 3세로 승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승계가 원만하다면, 이제 대를 이어서 그 정신이 중소기업이 이어지고 성장 발전하고 확대 재편성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현재는 지금 이제 이 기업 승계에 대해서 여러 고민의 목소리들이 좀 있어요. 특히 상속 증여에 대한 것도 세금이 너무 크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을 아예 매각하고 털고 나오는 그 분위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무 기업이나 다 털 수는 없는 거지만 뭐 그것도 뭐 살 사람이 가치를 인정해야 되고 살만해 해야 되죠. 뭐 모든 뭐 거래는 다 그런 거니까. 그런데 하여튼 괜찮은 것들이 지금 다른 쪽에 넘겨지는 것이 이게 우리 기업가 정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지금 앞으로 2세, 3세로 이어지는 이 지금 그 창업
후속 세대의 기업가 정신, 이것이 두 번째 주제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 기업 승계, 2세, 3세의 기업가 정신의 한계와 장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복합적으로 다 들어간 주제라서 이 주제를 이제 우리 다룰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기업가 정신을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일반 성공한 사람들의 그 덕목과 사례를 보고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정주영, 이병철 의 기업가 정신 이런 곳에서 일화들을 발견하면 그 일화에 따라서 그 일화에서 드러나는 정신을 이제 네이밍을 해가지고 이게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조금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접근 방법인지, 그러면 이제 뭐 카카오의 김범수,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의 이제 우리 한국의 기업가들의 그 등장, 후속 세대의 등장과 이런 것은 어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보조적으로 생각한다면 기업가에게 배임이란 없다 이런 표현도 가끔 이제 들리는데, 그 배임이란 거는 이제 기업가는 이게 배임죄라는 게 지금 현재 있죠. 자기 임무를 배신하고 소홀히 한 죄. 근데 이제 기업가에게 그만큼 어떤 것이 배임이고 어떻게 해서 그 자유가 주어지는지, 이 책무는 혹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주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들의 이제 현실적인 모습 중에서 특히 이게 상장 회사들도 이런 일을 가끔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제 주주에게 다 이제 이야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투자 자금 목적이라든가 뭐 조달을 위해서 특별한 그 재무적인 조치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뭐 사실 미래 사업이 잘 될 것 같거나 그러면 더 그렇죠. 뭔가 이제 공장도 져야 될 수도 있고 설비를 늘려야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창업자가 이제 특단의 대책을 하는데, 이건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과연 주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럼 기업가 정신이란 건 합리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창업자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적 목적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사실 또 주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게, 창업자 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안 보고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부분도 여기 지금 현실적으로 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창업자는 오래 가져갈 것이며 자기 몫에 대한 내용은 자기가 잘 알아서 하는데, 금융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반 주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이제 수동적으로 전혀 손 쓸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뭐 어떤 대책을 발휘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니까 그런 손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업가의 존중 문제, 왜 존중이 이렇게 되지 않고, 기업의 중요성은 이제 너무나도 중요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한국의 기업가를 떠올리려면 왜 이렇게 한계가 많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기가 어려워지나. 오히려 이제 오타 있네요.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뭐 구글의 창업자, 뭐 해외 창업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송도 하고 수많은 일화가 더 알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의 기업가 왜 그럴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러니까 생각의 깊이를 좀 더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이게 지금 이번 주제 현재 잡고 있는 5가지의 주제인데 이거 지금 단순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다 알겠지만 어떤 단순한 정답을 금방 찾는 게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고의 깊이와 이걸 통해서 학술적으로 또 사례를 발굴하고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그 능력을 키우자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이 주제 중에서는 딱 문헌이 다 뒷받침되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조금씩 찾고 이 곳곳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장르로, 여러분들의 사고로 좀 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뭐 전문가적인 식견을 금방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가지면서 조각조각을 엮어낼 수 있고 체계를 찾는 것을 학습하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임 엑시스에 대한 내용을 우선 이제 과제물도 있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까지 하는 1단계 과제 책임 엑시스도 2단계 뭐 이렇게 단계별로 더 해서 구체적인 이제 여러분들과 생각의 시간을 가질 것인데 과제를 통해서 이 벤처 생태계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3개를 요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요게 이제 삼각편대 핵심 본질이죠. 나머지는 좀 보조적입니다. 요 3개는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뭡니까? 일반 스타트업은 요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이렇게 되는데 사회적 기업이 여기 대체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벤처캐피탈이란 건 투자를 하는 것이고 한번 봅시다. 벤처를 발굴해서 투자한다, 그죠? 투자하는 것.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벌겠다. 투자해서 그 돈을 불려서 멀티플 배수를 누려서 하는 자본 이득에 대한 거죠. 최고의 벤처 캐피탈은 미국의 Ame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하버드 조지 리어트 교수가 실제 먼저 시작을 했고 이건 미 동부에서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이 ARD도 이제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었는데 그 뒤에 실리콘밸리에서 더 이제 꽃을 피우게 됐죠. 이게 투자 주체라는 거 지금 이제 아주 기초를 여러분들과 그냥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책임 엑시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투자도 일단 뭐 감은 잡아야 되죠. 그다음에 회수, 요게 엑시스에 해당되는 건데 아까 이 그림에서도 봤듯이 요 지금 삼각편대가 양방향의 화살표들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호간 영향을 미치면서 회수 시장이 발달하면 스타트업도 많이 들어오고 투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투자가 활성화돼야 돼야 회수가 되고 또 스타트업도 들어서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는데 회수에는 뭐가 있느냐? 회수 통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PO, 기업 공개를 하는, 상장하는 겁니다. IPO, Initial Public Offering.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을 파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금이 회수되죠. 그냥 글자 그대로 투자금을 뽑아내는 것. 예? 그 돈이 불어난 것을 빼는 것. 그게 상장이 됐을 때 되고, 매각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가치가, 상장과 매각하기 전에는 기업 가치라는 것이 많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없고 실제 상장을 하거나 매각을 할 때 이제 가치가 매겨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상장은 매우 지금 실제 창업하는 기업 수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수가 되기 때문에 매각의 사례들이 더 많고 실제 이건 미국에서도 지금 거의 90% 이상이 기업 매각의 것이고 상장은 비교적 적습니다. 물론 상장을 하게 되면 회수의 배수는 더 많아지게 되죠. 보통은. 그래서 상장을 꿈꾸지만 뭐 5년 이상, 7년, 10년 이렇게 걸려서 상장을 꿈꾸는 거는 맞지만 기업 매각에 대한 기회도 올 수 있다. 또 그걸 찾아서 그냥 털기도 한다. 신데렐라 스토리도 발생하죠. 대박이 나는 스토리들은 보통 실리콘밸리에서는 매각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상장도 간혹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뭐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내가 올린 그 문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고 또 기본 글들을 찾아보면 뭐 금방 아는 거고 그런 건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인데 거기에 경제적 가치, 돈을 벌는 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와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왜? 사회적 가치만 실현하는 것은 기존의 시민단체, NGO, 뭐 복지기관, 정부 이런 데서 비영리기구에서 다 이미 했던 것인데, 그런 목적을 실현하는데 자생적으로 돈을 벌면서, 그러니까 환경 보호를 한다라는 사회적 목적을 취하지 하는데, 환경 보호 속에 담겨 있는 돈벌이를 자생적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다. 그게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존재 이유고 정의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 그런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데가 임팩트 투자, 소셜 임팩트가 있는 곳을 골라서 투자하겠다.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스타트업에 그걸 골라서 투자하는 거와 달리, 차별적으로 그거와 달리 사회적 미션을 추구하는, 그래서 소셜리,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실현하는 곳을 육성하고 키워주겠다. 그러니까 이 임팩트 투자도 투자이기 때문에 재무적 자본이득, 그러니까 아까 그 벤처 캐피털에서 가졌던 목적 같이 돈을 멀티플로 해서 버는 것은 목적을 가지는데, 투자라는 것은 돈을 벌지 않는 데는 없죠. 그렇지만 사회적 미션을 실현하는 것에 하기 때문에 투자의 배수는 조금 양보하겠다, 절충안을 가진다, 이런 게 임팩트 투자이죠. 그래서 파이낸셜 임팩트, 소셜 임팩트, 인바이러먼털 임팩트인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존을 하는 것, 특히 파이낸셜 임팩트와 소셜 임팩트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과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준 그 책임 엑시트 사례에서도 그 임팩트 투자들의 엑시트, 그 투자 회수한 엑시트 사례들이 많이 나와도 영문으로 돼 있는 문헌들, 그걸 내가 올려준 거예요. 그걸 잘 보시고 거기서도 이제 찾지만, 이 우리나라는 아직 그 사회적 기업이 그 엑시트를 한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특히 사회적 기업이 아직 재무적으로 뭐 활발하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코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이 IPO 사례는 그리 진짜 많지 않고, 그거는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리나라 이제 딜라이트라는 그 저가형 보청기를 개발했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내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지만 여러분들 이거 검색해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김정현 딜라이트 뭐 이런 거 찾으면. 그래서 보청기가 굉장히 비쌌던 시절에 저가형 보청기를 찾았던 청년 김정현이 2011년인가에 결국 대원제약에 매각해서 이제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엑시트를 했기 때문에 대단히 박수를 받았던 일이기도 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책임 엑시트라는 것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대원제약이 갖고 가서 지금 2011년에 매각하고 이제 9년쯤 지나서 이 현 시점에서 보면, 대원제약이 이 보청기라는 가난한 고령층에게 저가형 보청기를 공급한다라는 사회적 가치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사실 보청기 사업을 거의 접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을 보면서 과연 책임 엑시트라는 거, responsible exit이라는 거는 뭘까에 대한 생각과, 어떤 게 장애 요인, 누구를 어떻게, 언제, 누구와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첫 번째 주제에 해당됩니다. 또 지금 임팩트 투자자 자금들이 최근 몇 년에 지금 정부 그 모태 펀드로부터 들어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임팩트 펀드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 실제 임팩트 투자자들의 지정도 있고 정부에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선정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네들도 지금
이제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투자했던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향후에는 뭔가 지금 그 일부분이든 전체든 털고 나왔고 다른 사회적 기업에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거기만 주고 끝나는 작업이 원래 투자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지분을 부분적으로 다른 데 팔 때 다른 투자자나 뭐 다른 기관 뭐 이렇게 해서 팔 때의 것이 그걸 보통 세컨더리 마켓이라 그럽니다. 처음에 하거나 신주 발행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주식을 다른 매수자에게 양도할 때 넘길 때 그거를 그때 그것을 신주가 아니기 때문에 구주 매각이다 보통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하는데 투자자들과 창업자는 사실 이것도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부분적으로 털 수 있을 엑시스를 할 수 있는 세컨더리 마켓이 너무 막혀 있으면 항상 전체를 갖고 딜을 해야 되고 마지막 분에 전체를 넘기는 것만 다 생각하면 신규 투자자도 들어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지금 비즈니스가 되는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자기가 이 회수를 할 수 있고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희망과 비전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그 엑싯이라는 부분에서 걸려 있는 좀 한 가지 그 쟁점들인데 사회적 기업에서는 특히 이 책임 엑싯이라는 것과 또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 비교적 최근의 이슈이기 때문에 책임 엑싯은 뭐 워낙 전통적인 이슈지만 책임 엑싯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체계적으로 익혀 나가고 문헌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익혀서 좋은 새로운 식견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뭐 개요가 좀 됐을 것으로 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